안녕하세요. 주리스의 줄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각종 행사 이벤트가 정말 많을 때라서 구독자님 여러분도 모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았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이제 곧 끝나가더라고요. 이제 국제학교 특성상 6월이면은 그 학년 말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면서, 정말 이 중학교 시작하고 나니까 또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 또 그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들고 약간, 좀 공포감마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가 아이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대학교 간다고 이제 정말 제품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좀 불안감도 요즘,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로서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의 그 독립된 인격체로서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몇 년을 내가 아이한테 어떤 걸 이렇게 부모로서 좀 더 해줘야 될까, 뭐 해준다기보다는 진짜 그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걸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켜게 됐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거, 또 정말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막상 우리 하루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아이들 학교 숙제, 또 학원 숙제, 또 학교 시험, 또 그 시험에 대한 점수, 결과, 네, 좀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치중하면서 아이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을 텐데, 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성실하게 또 공부하고 학교 시험 성적도 잘 받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맞지만, 특히 저희 아이들은 또 저희 때와 다르게 인공지능이라는 우리도 정말 제대로 잘 모르는 그 미래의 정말 그 앞선 기술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떤 인재가 과연 살아남을까? 요즘 이런 주제로 각종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공통적인 얘기는 단순히 시험 잘 보는 스킬은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도 공통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세대들은 사실 정말 고득점, 시험 잘 보는 스킬, 그 능력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런 게 잘 되면, 정말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고, 단순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좀 살아왔던 세대라면, 저희 아이들은 그런 세대에 살아가지 않을 아이들인데, 여전히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시험 성적 잘 보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좀 키우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곰곰이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유아기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의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제가 좀 더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아이를 좀 파악하려고 했고, 또 독서 교육에 제가 시간을 보냈던 건 맞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중학교도 이제 1년이 지나고 점점 성장하면서, 머지않아 이제 내 품을 떠나겠구나. 그러면 정말 이 냉혹한 그 사회 현실에 갔을 때 얘가 자기의 능력을 또 키우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그냥 단순히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받고 이런 걸로 이 아이의 능력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요즘 좀 깊이 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 성적에 너무 치중해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정말 넓게 봤을 때는 인성, 네, 인성. 이게 저희 아이 세대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각자 개인이 그 고유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로봇화, 그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인성은 말 그대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성품,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잘 개발해서 그 내가 또 부수적으로 갖게 되는 그 학습적인 능력과 함께 결합됐을 때 이 한 인간에 대한 정말 그 고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전문가들 또 책들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제가 이거는 확신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사실 인성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범위가 넓어서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부터 해서 앞으로 당분간 영상에서는 그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그 내 아이가 고유의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일상에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인내심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내 아이가 뭔가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했을 때 우리가 엄마로서 좀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그 불편한 거를 엄마가 못 참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소하게는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 그럼 뭐 해줄까? 지금 뭐 시켜줄까? 아니면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바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아이가 엄마 나 추워. 그럼 추워? 보일러 댈까? 아니면 아이가 엄마 나 너무 더워. 그러면 뭐 에어컨 그 온도를 더 낮게 이렇게 조절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이의 어떤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 엄마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 아이가 정말 너무 도움을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 사소하게 아이의 그 뭐 약간 배고픔 그리고 춥고 더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소해주지 않으시는 편이 여러 가지로 내 아이가 뭐 인내심이나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까지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그 엄마들이 그냥 내 아이가 불편하니까 이거 해결해주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능력들이 아이들이 길러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전 세대 아이들보다 정말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각종 사회 분야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전 세대 아이들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좀 풍족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조금 배고픈 거, 또 조금 추운 거, 조금 더운 것도 이렇게 견딜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내심이 길러질 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인내심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또 나중에 그 사회 어떤 자기가 소속된 환경에서 나랑 좀 안 맞고 또 이런 환경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생겼을 때 참아내는 그 힘이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이죠. 우리는 어른으로서 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정말 그 고급 지식, 정말 좋은 선생님, 정말 좋은 학원, 또 좋은 학교 이런 거에 그 고급 지식만 아이가 배운다고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이러면 엄마 밥 해줄게. 지금 뭐 먹을까? 뭐 해줄까? 아니면 지금 뭐 시켜줄게. 배 많이 고파? 이런 방향의 대답보다는 그래? 근데 엄마가 지금 요 하는 거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20분 뒤에 엄마가 밥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일단 기다려라는 그 말을 아이가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일단 좀 장착하실 필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추워 이러면 보통 보일러로 엄마가 이렇게 또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추워? 그럼 위에 뭐 하나 겹쳐 입어. 뭐 추워? 아니면 집 양말 신어. 아이들이 보통 보면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정말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으면서 춥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일단 춥다 그러면 추워? 그럼 위에 뭐 티셔츠 하나 입어.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그래도 춥다고 할 때 조금 더 이제 뭐 보일러를 떼주신다거나, 또 아이가 덥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요즘 지구 온난화, 우리가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많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이가 막 덥다 그러면 에어컨을 막 그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얼음팩을 가지고 좀 수건에 대서 이렇게 약간 더위를 식힌다거나, 아니면 선풍기로 이렇게 조금 더 버티게 한다거나,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면 아이가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지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정말 일상에 쌓여서 아이가 몇 년 이런 가정에서 크면은, 그렇지 않고 크는 아이들보다 훨씬 그 인내심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뭔가 불편하고 좀 그 답답함을 해소했을 때 조금 그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뭐가 성장할 수 있냐면, 아이 이 내면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또 길러지기도 해요. 엄마가 좀 기다리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지금 나 좀 추운데 내가 이 추움을 조금 내가 어떻게 해서 약간 극복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이 일상 속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한테 예를 들어, 엄마 나 추워. 그래 알았어. 따뜻하게 줄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따뜻하게 하면 아이는 잠깐 이 따뜻함으로 인해서 이게 따뜻하다 이렇게 안심은 할 수 있지만 인내심도 못 기르죠. 또 뭔가 이 불편함을 겪었을 때 내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티셔츠를 껴입을까? 잠바를 입을까? 양말을 신을까? 이런 고민을 할 그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이에게 좀 지연, 그리고 기다려라, 해줄 건데 요만큼은 기다려 라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시는 그 일상 속의 엄마로서의 마인드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절실히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인도 사람들이 정말 그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각종 세계 IT 기업을 정말 장악하고 있죠. 뭐 IT뿐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이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경쟁을 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공부 이게 푸시를 시키다 보면 그냥 같은 반 친구, 우리 같은 학교 친구, 이런 친구들끼리 경쟁의 눈으로 보지만 사실 세상은 정말 넓어서 네, 저는 이제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해외 대학을 나중에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국 아이들끼리가 경쟁이 아니라 정말 이 아시아인으로서 중국인, 인도 사람, 일본 사람 다 이들과 함께 결국에 경쟁이거든요. 특히 또 IT 기업은 인도 사람들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성공해서 스타트업 기업 오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도 정말 그 교육열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보다 더 훨씬 심하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더라고요. 저희는 인구가 일단 뭐 5천만 명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는 중고등학생들의 숫자만 해도 3억 6천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그 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저희 나라의 그 뭐 스카이 대학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릿수가 치열하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열도 어마어마한데, 학생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경쟁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혹독한 교육 경쟁 그 분위기 속에서 인도 아이들이 크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 인도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능력이 대단하게 길러지냐 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래도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전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우리는 이제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자라서 지금 IT 기업의 뭐 스타트업의 오너가 되고 이런 또 성공한 사례들의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에는 여전히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정말 촛불 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가정이나 그 지역이 많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 한국 이런 좋은,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에
공부를 이제 유학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그냥 부모님이 시켜주는 학교 교육과 사교육을 시켜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뭐 해외를 나가는 경우에 해외에서 그 불편함을 오히려 겪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이 굉장히 심약해져 있는 아이로 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결국 시험 잘 보는 스킬만 이 아이에게 장착된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능력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도 쓰이지 못할, 그냥 좀 가치가 정말 없을 아이로 우리가 키우는 것밖에 안 되고요. 어느 정도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모르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도 안 되지만, 단편적인 예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대 때 한 20년 전에 그 싸이월드 그러면 정말 그때 정말 획기적인 이 SNS에 너무너무 획기적인 소통의 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때 20대인데 싸이월드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이월드가 20년 전에 정말 주류였는데, 지금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싸이월드 저희 아이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 아이들이 10살이라고 치면 20년 뒤에 저희 아이들이 30세. 이때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한참 이제 주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텐데, 그때 저희가 과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좀 상상이 안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런 방식, 저희 때는 사실 고득점 시험 성적 받는 거, 그런 것만 정말 잘해도 정말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었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대는 시험 잘 보는 스킬로는 절대 그 아이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고, 그냥 그런 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 그래서 시험 능력도 있으면 좋지만 설사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인성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내 품에 떠나서 독립시키기 전에 정말 만들어줘야 되는 능력이라고 저는 요즘 정말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인내심,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기르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엄마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내 아이가 일상 속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더워, 엄마 나 좀 뭐 배 아픈 것 같아, 이런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바로바로 뭔가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요거 끝내고 20분 뒤에 엄마가 밥 차려주기 시작할 거야. 또 마찬가지로 아이가 뭐 춥다, 덥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가 뭐 집안에 있으면서 약간 춥고, 약간 더운 걸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부모님이 좀 의도적으로, 정말 적극적인 해결 전에 좀 시간적인 지연을 내두시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옷을 찾아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부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찬물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육아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 제가 오늘 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거 안에 정말 그 귀중한 교육적 가치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이게 좀 사소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교육들은 하루아침에 아이에게 뭐 예를 들어 인내심을 가르친다거나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게 하루아침에 딱 해서 가르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 습관처럼 빌드업이 돼야 이 아이도 인내심이 길러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점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소한 이 일상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인내심과 또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 일상 속의 팁을 꼭 좀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성을 잘 길러주면서 또 학습적인 능력이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나야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인정받고 이 아이의 그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 쓰일 수 있는 인재로 크는 거지, 단순히 시험 잘 보는 스킬로는 절대
어디 가서 쓰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오늘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내 아이의 어떤 인성을 키우기 위한 일상 속에 우리 엄마로서의 마인드와 자세에 대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